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상대방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하루 백화점에서의 쇼핑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에게 그쪽이나 사세요라고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저의 샘플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 버리는 충격적인 순간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며느리랑 쇼핑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사실 그날은 약속이 있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남 당일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화사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즐겁게 쇼핑하자. 그분의 밝은 에너지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캐주얼 의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입는지 궁금하더라. 내가 좀 골라줘. 하시며 제 의견을 물으셨죠. 저는 최대한 센스 있게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체형과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른 니트가 15만 원 정도였는데 어머, 이게 이렇게 비싸? 하시며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는 괜히 비싼 걸 골랐나 싶어 다른 것도 볼까요? 라고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그 옷에 대한 흥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다음 매장으로 이동했을 때부터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직원에게 물으셨어요. 이거 얼마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18만 원입니다. 라고 답하자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셨습니다. 18만 원? 이런 게? 그리고는 옷을 아무렇게나 걸어놓으며 이런 거 그쪽이나 사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으며 네, 고객님이라고만 답했죠. 저는 옆에 서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매장으로 향하셨고 저는 뒤에서 그 직원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인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매장, 그 다음 매장으로 이동할수록 이것이 단순히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가 브랜드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방을 보시고는 가격을 물으셨는데 25만 원이라는 답을 듣자마자 요즘 가방이 다 이렇게 비싸요? 라며 직원에게 핀잔을 주셨어요. 직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 눈빛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상상했던 예비시모와의 즐거운 쇼핑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장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연대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쇼핑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매장에서는 당당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시던 예비 시어머니가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유명 모피 브랜드 매장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거기? 아, 글쎄 거기를.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갑자기 주춤거리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들어가니 마지못해 따라오셨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향기 그리고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의 직원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 와본 곳처럼 두리번거리셨어요. 직원이 다가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라고 인사하자 갑자기 시선을 피하시며 아, 네 그냥 구경 좀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모피 매장에서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이 자켓 하나 보여드리려 하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심지어 제가 자켓 하나를 집어들고 어머니 이거 예쁘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표조차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의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지만 자신보다 위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 이것이 진짜 그분의 성격인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명품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향기 좋은 향수 좀 사고 싶어라고 하셔서 함께 들어갔죠. 저는 평소 자주 가던 브랜드여서 담당 뷰티 어드바이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구경만 하셨어요. 뷰티 어드바이저가 제 피부 타입을 분석하고 적합한 제품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고객님, 이 제품들 샘플로 먼저 사용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세요 라며 작은 파우치에 여러 샘플을 담아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 파우치를 제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에서 그 파우치를 낚아채시더니 어머 이런 것도 주네? 나도 써봐야겠다라며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뷰티 어드바이저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죠. 저는 뷰티 어드바이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백화점 내 카페로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것이었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한테 샘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예비 시어머니는 그게 원래 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매장에서 받은 샘플을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셨죠. 혹시 삐진 건 아니지? 라고 물으셨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는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쇼핑하니까 좋네. 다음에 또 나와야겠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쇼핑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을 계기로 저를 완전히 편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쇼핑하고 이틀 후 저녁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 좀 시켜줄 수 있어? 저는 당황해서 네? 치킨이요? 라고 되물었죠. 응, 우리 집으로 치킨 좀 시켜줘.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사실 요즘은 배달 앱이 너무 간단해서 70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으로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대신 시켜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일을 멈추고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내 보험 갱신 날짜가 다음 주래. 갱신 좀 해줘. 이번에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나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며느리의 역할을 자신의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옹호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제가 맞이하게 될 결혼 생활의 모습일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백화점에서의 쇼핑, 반복되는 요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모습일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상대방과 그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파트너가 나를 보호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백화점에서의 쇼핑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 후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 제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행동, 계속되는 부당한 요구들. 이 모든 것이 제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에게 보인 그 무례함은 단순히 그날의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분의 기본적인 태도였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 뻔했죠. 결혼을 앞둔 분들께 제 경험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과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아지겠지, 사랑하니까 괜찮아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파트너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편이 되어 주나요? 아니면 가족을 무조건 옹호하나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예민하다 적응해라라고만 하나요? 이것이 앞으로 평생 함께할 파트너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가족이나 상대방 자신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관은 대부분 옳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존중은 더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는 기본이고 상대방 가족과의 건강한 경계선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이 나중에 큰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감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그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당신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날 백화점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도 보았죠.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결혼 전에 반드시 상대방과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중, 배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의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